예, 지금 시간이 2019년 8월 18일이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3분. 어, 이번 주에 띵글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예, 구글 스토어에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예,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예,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제공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부분 중에 십자선? 십자선 부분은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테스트하신 그 범위 안의 작업들은 다 완료가 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이제 3개월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두고 패치를 계속 해 나갈 테니까요. 이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카페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수정 사항이든 아니면 추가 개발 사항이든 상관없이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3개인데 하나는 주식용 프로그램이고 두 개는 암호화폐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용 프로그램 중에 PC용이 있고 모바일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PC용 프로그램도 배포 버전이 지금 개발이 다 되어서 내일부터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음, 규칙은 이렇습니다. 예, PC 버전, 그러니까 암호화폐용 PC 버전은 인증키를 2개씩 드려요. 기본적으로 인증키를 2개씩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냥 집에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집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도 하나 더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키를 2개 가지고, 집에서 쓰시는 노트북이나 회사에서 쓰시는 PC나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나를 쓰시고 본인은 한 개밖에 안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다른 분에게 선물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쓰고 있느냐는 프로그램에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단지 드린 인증키가 사용된 인증키냐 그렇지 않은 인증키냐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2개 받으신 걸로 나눠 쓰셔도 되고 혼자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초기에 띵글 1000개를 구매하신 분들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부르죠.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키를 3개씩 드려요. 키를 3개씩 드립니다. 2개가 아니라 3개. 2개를 받으시는 분은 일반 구매자고 초기에 1000개의 띵글을 구매하신 분은 2개가 아닌 인증키를 3개를 받으시게 되는데 주소록에 있는 이메일 주소 주로 이제 네이버 주소죠. 여러분들의 카페 아이디에다가 뒤에 네이버닷컴을 붙인 주소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인데 그 주소로 내일 안산 정달님이 인증키 3개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증키를 못 받으신 분들은 후다닥닥 정달님께 항의를 하셔서 메일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하루 내에 다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받지 못하신 분은 항의를 통해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카페 내에 게시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게시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인증키 설치하신 후에 인증키만 넣으시면 돌아갑니다.
향후에 PC를 포맷하거나, 그죠? 에러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좀 빠져나가려고 이게 이제 정달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어, 예, 정달님에게 부탁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포맷되거나 아니면 새 컴퓨터를 사셔서 옮기셔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키를 삭제를 하고 새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예, 본인의 본인이 누군지 설명을 하시고 예, 인증키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본인이 지우고 싶은 인증키 있죠. 그 인증키를 알려주시면 예, DB에서 해당 인증키를 지우고 그 인증키 대신에 다른 인증키를 교체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바뀌거나 예, 포맷하거나 했을 때도 인증키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키의 숫자만큼 예? 숫자만큼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해당 인증키에 대한 권리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키의 수만큼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사용하는 인증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예, 교체를 해서 다시 쓰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쓰세요.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 교체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띵글 PC 버전은 이제 내일 배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능은 예, 거래소는 세 군데가 붙어 있죠. 비트맥스, 바이낸스, 업비트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업비트는 4개의 마켓이 들어가 있고 바이낸스가 2개의 마켓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바이낸스는 BTC 마켓하고 USDT 마켓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맥스가 1개 마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켓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도 적용되었던 시뮬레이션 기능이 동일하게 예, PC 버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BTC 마켓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BTC 마켓은 업비트에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넣었어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예, 비트파이넥스는 어, API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개발하다가 제가 드롭시켰습니다. 예, 불안한 API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 드롭했어요.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업비트,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비트맥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국향으로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래소가 있던데 이름 뭐죠? 까먹었는데 후오비 말고 큰 데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래소 최근에 코리아가 오픈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 반응이 없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향으로는 바이낸스가 오픈이 됐으니까 일단 된 것 같고요. 일본향으로 OKX, OKX도 API를 줘요. 그래서 지금 일본 거래소 중에 비트플라이어,
예, 그쪽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으로 OKEX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이제 내부적인 계획이고, 예,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일단 거래소는 예, 세 군데 오픈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도 다 탑재되어 있어서 모바일에서 하시는 대로 PC 버전에서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심지어 주식 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주식 쪽도 시뮬레이션을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주식도 키움증권 영웅문을 거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음, 모바일 버전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만약에 매출이 생각한 대로 조금씩 나와준다면, 예, 나와준다면 모바일 버전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 주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식 버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만들어진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의 API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API로 바꾸면 그러면 증권용 앱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모바일 앱이 거래소가 지금 업비트랑 붙어 있는데 이 업비트랑 붙어 있는 데이터를 떼놔버리고 반대로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API를 붙이면 예, 주식용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해서 된다 그러면 그냥 베타 버전으로 제공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 있고, 예, 다만 이제 계획에는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이랑 트래킹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예, 테스트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는 예, 쓰실 수 있는 환경까지 됐죠. 화면 사이즈도 지금 새 사이즈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곧 보이실 텐데 예, 화면 보이죠? 화면에 보시면 지금 리플 차트가 보이는데 예, 이제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시면 이 숫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요. 여기 보이시죠? 예, 3번까지 누르시면 풀 사이즈로 10, 1920, 1080 사이즈에 가깝게 예, 확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늘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딱 그 기존에 방송하는 그 사이즈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계속 바꾸시면 돼요. 여기 3번 누르면 다시 이제 1 사이즈로 줄고요. 예, 다시 2 사이즈, 3 사이즈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켓은 예, 좌측 상단에 예, 거래소 마켓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가셔서 눌러보시면 예, 이제 거래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라고 써 있는 예, 그쪽 메뉴를 여시면 아래에 예측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은 비매품이에요. 예, 예, 이 띵글 코인 PC 버전은 예,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예, 그냥 번들로 예, 끼워져서
그냥 배포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 비트의 월봉을 보면, 자, 잘 보세요. 저항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렇죠? 지지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의 스코어는 그런 거예요. 지지는 가지 않았고, 저항은 갔다 왔죠. 강한 지지는 아직 안 찍었고, 강한 저항은 아직 안 찍었고, 약한 저항은 찍었죠. 지지는 약한 지지조차도 어쨌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시점엔 지지도 없고 저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입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엔 애초부터 지지가 있었죠. 확대해서 보시면 밑에 지지가 있었고요. 지금 수급이 매수인 상태니까 수급선 위치에 있는 여기 1160만 원 정도, 거기가 지금 수급선상 매수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지금 반등이 오고는 있어요. 오고는 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업비트는 빗썸과 다르게 예, 9시 기준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내일 아침 9시에 주봉이 끝나요. 그 이야기는 내일 아침 9시에 주봉이 양봉이 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양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지금은 반등인 거예요. 반등.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다음 주가 되면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세요? 다음 주의 환경이? 그러면 일단은 음봉이고, 전봉이 음봉이고, 아래 꼬리는 그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몸통이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기운이 있어요. 문제는 저항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는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발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매수는 1200만 원 정도에서 해볼 수 있는데 전봉의 저점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위험해지겠죠. 예, 이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오르고 있는데 일봉의 문제가 아니라 주봉의 문제로 넘어가 보면 주봉은 양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어쨌든 일봉상은 상승이겠지만 아직 크게 보면 상승으로 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예요.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지지는 더 밑에 있고 저항은 거의 없고 월봉은 지지는 더 밑에 있고 저항은 더 위에 있으니까 주봉이랑 월봉은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봉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주봉이나 월봉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지지가 얼마에 있냐? 지지가 1200만 원에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지지가 1200만 원에 있으니까 예측해서, 그죠? 요대로 끝나고 다음 주에 가면 저가가 1200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 다음에 종가도 1200만 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항이 어디까지 오냐면 1343만 원 아니면 1317만 원 정도까지 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거래량 늘면 쏟아집니다. 예, 다음 주엔 거래량 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랫꼬리가 윗꼬리가 1320 정도? 그러면 1320만 원? 뚜뚜뚜뚜 네,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봉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 지지까지 갔을 때 예, 윗꼬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는지, 그럼 어디 정도 가면 저항이랑 붙는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예, 이건 내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봉과 다음 봉을 예, 수치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주봉상 반등이 온다면 한 132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들고 있다 그러면 저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면 한번 청산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기엔 주봉은 아직도 불안해요. 불안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리면 막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위에 있는 4개, 4개는 현재 봉의 가격들을 제어하는 거고, 밑에 있는 4개의 가격은 다음 봉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음 봉 제어하기 싫으시면 동시호가로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예, 단일 호가로 지지 저항의 위치를 보여주고요. 동시호가를 풀면 여러분들이 고가, 저가 다 조작해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스를 보면 보시다시피 예, 이번 주만 0구간이고 앞으로 3주간 1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최저가 모드가 진행 중이에요. 최저가 모드가 진행 중이라는 건 917만 2천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남은 시간은 3주예요. 3주 동안에 917만 2천원까지 가야 하는 게 목표치예요. 그런데 그게 음봉을 유지하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 간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매수 전략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요. 양봉으로 확실히 끝나줘야 음,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사실은 전고를 넘고 전저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인데 완전 거꾸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은 못 넘고 저점은 붕괴한 음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봉은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은 신나게 반등하고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예, 큰 의미는 없다. 예요. 이게 양봉까지 가지 않는 한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 항상 주봉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가가 순절선이에요. 그래서 저가가 무너지면 917만 2천 원이 목표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손절가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손절가는 1153만 5천 원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일봉으로 가면 일봉은 보시면 아침 시황에도 올렸듯이 지지와 저항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항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가치 제로고요. 예, 이전에 지지를 갔다 왔죠. 지지를 갔다 오고 전봉의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이 정도 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직 일봉만 살리려고 노력을 할 뿐이고 주봉은 그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좋은 형태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올라가려면 꽤 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비트는 끝났고요. 이더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더 지금 P4 그죠? P4 지지에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여긴 거죠. 그러니까 16만 4천 원에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21만 3천 원에서 반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P4에서 반등하기 때문에 거기다 100% 밀어넣었다가 P5까지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욕만 하다 손절하니까요. 분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상 최초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지금 반등이 오고 있고 주봉은 어차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시간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야 되는데 양봉으로 끝날 만큼의 폭등이 올런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냥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내일 9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밑에 지지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위에 저항도 만들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가 방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구조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은 저항을 열심히 들고 있죠. 근데 지금 T5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P4에서 반등해서 T5를 들고 P5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일봉은 하락 추세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일봉은 하락 추세가 종료되는 거고 주봉은 양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담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봉은 위가 열릴 거고 주봉은 위아래를 다 닫겠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리플 월봉, 월봉의 최초 매수 자리는 여기죠. 319원인가? 아닌가? 지금 월봉이죠. 월봉의 매수가는 319원이래요. 자, 월봉상 최초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19원이고요. 저가는 303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상 매수가는 어쨌든 찍은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참고하시고요. 월봉의 저항은 현재 없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에도 매수가가 350원 붙어 있어요. 350원, 324원, 293원. 293원에 있는 지지를 안 썼고, 그 다음에 324원에 있는 지지는 썼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324원의 지지가 있고 월봉은 319원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양봉까지 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일봉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요. 반면 주봉은 아직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주봉 지지와 일봉 저항이 서로 싸우는 형태에서 예, 일봉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다지 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차라리 이 형태가 금요일 밤 정도에 왔으면 예, 주봉이 양봉까지 전환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월봉에 가면 월봉의 지지가 여기 있죠. 보시면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매수가는 10만 1,400원. 지금 지지가 아래죠. 93,350원이니까 지지가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보통 TO 지지가 무너지면 급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잡을 때도 그렇게 지지선에 딱 찍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까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도 현재 지지가 쭉 있죠. 예, 10만 3천원, 9만 4천원, 8만 4,200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지지까지 쓰고 마지막 지지는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지를 한 개 남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눈에는 반등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등하면서 몇 개의 지지를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T3과 T4는 썼기 때문에 예,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지지가 하나만 남습니다. 이렇게 예, T5만 남게 되는데 각도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반등 후 재하락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상태의 상승은 그냥 주봉상 아랫꼬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로 보면 그 아랫꼬리를 방어할 의지는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주봉은 깔끔하게 상승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일봉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예, 일봉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의 모습은 일봉은 분위기가 다 좋은데 예, 주봉은 다 망가졌고 예, 그래요. 월봉은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지지 아래까지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올 만큼의 상황까지는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월봉상 지지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복병이죠. 차라리 비트의 월봉 지지를 사용한 상태에서 알트가 같이 올라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의 모습은 알트만 빨리 움직였다가 이제 급하게 내린 거에 대한 반등 예,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비트의 움직임은 예, 매수가를 찾아간 그런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가상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죠. 예,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주식 쪽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는 영웅문을 켰어야 됐는데 이제 영웅문을 켜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코스피가 있으면
주봉에 가서 예측을 딱 누르고 0.2% 상승이면 193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931이라고 입력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좋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시가가 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1931 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지지는 1926 정도고 저항은 1938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26에서 38 사이가 공간이고 38을 넘어가면 저항이 작용하고 26 아래로 내려가면 지지가 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투가 아마 상승 중일 거예요. 아직도 저투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깨지면 저투가 내려가겠죠. 저투를 지키면 상승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도 아직 저가는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데 어쨌든 이번 주를 제외하고 앞으로 3주 정도 더 하락주가 남아 있잖아요. 이전에 떨어진 건 상승하면서 떨어진 거고 정작 하락주는 앞으로 3주가 더 남아 있으니까 아마 턴 한다고 해도 이게 9월 2일 그 정도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올봉이 망가질 거예요. 그죠? 올봉이 지금 장대음봉이기 때문에 이대로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 그러면 올봉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아마 9월까지는 복구하다가 시간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구조를 만들느냐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뭐 복지부동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이 지수는 웬만해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지수거든요. 보세요. 이게 2000 밑에의 지수는 아주 오래전에 2016년도에나 볼 수 있었던 지수였는데 그 지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긴 해요. 이게 이 정도까지 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가려면 양봉의 기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지금은 양봉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인버스를 샀을 텐데 인버스를 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도 안 사고 레버리지도 안 사고 그냥 들고 있는 삼성생명만 계속 손실이 들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봉은 지금 상태가 음봉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상태가 음봉인데 지지가 없어요. 다음 달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가를 만든다는 건 다음 달에 여기 1989까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그냥
내려가도록 둔다. 내려가다가 본인들이 내려가다 지쳐서 양봉을 만들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대로 봐서는 뭐 일구간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2018년도 초반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시간이 하락 시간이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와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매도 쪽으로 쏠려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 상승을 하려면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강하게 딱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지도 팔지도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기에는 아직 멈추지 않았고 뭐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판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월봉은 지켜본다. 월봉을 지켜보는데 추봉도 앞으로 3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니까 결국엔 지금 8월 18일이라고 쳤을 때 2주 정도 지나면 8월 달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3주를 지켜본다는 얘기는 이제 9월 초까지 가는 거고 9월 둘째 주인가 그때쯤에 추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12일 언저리로 추석이 있으니까 어쨌든 추석은 지나야 뭔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흐름은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건 올라가야 될 때 빠지고 있는 거라서 1월 달부터 그러더니 예, 거의 지금 8개월 동안 내내 엉망진창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저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흐름은 몇 년간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다른 흐름이라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데이 트레이딩밖에 없는데 예, 이게 TO 지지를 마지막으로 쓴 봉인데 지지를 다 썼기 때문에 사실 지지가 없거든요. 대신 아직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항도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라갈 공간도 예, 있겠지만 반면에 내려갈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위로 올라가면 한 1938에서 40선 사이 거기서 아마 눌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눌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음봉이 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그렇게 쭉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매집이라는 건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파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실 때 일봉은 보지 마세요. 예, 일봉은 매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일봉은 길게 봐야 열흘 이상 보기 힘들어요. 왜곡이 일어나면 너무 빠르게 기존에 세웠던 전략들이 붕괴되기 때문에 일봉을 보시지 마시고 최소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고 전략을 잡으셔야 버텨도 10주를 버티고 버텨도 10개월을 버텨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일봉 보고 그냥 가격 싸다고 덥석덥석 물다가 물량이 늘어서 무거워지면 진짜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8월 초에 아마 2018년 초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쪽에서 가격 싸다고 그렇게 막 중간에 매집 들어가셨다가 엄청나게 피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매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일봉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월봉 단위로 보면서 주봉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설사 못 잡더라도 그냥 못 잡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언제든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예,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들고 있는 삼성생명이고요. 월봉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지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 상태로 보면 저항이 3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형태의 월봉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형태의 월봉으로 보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있다. 3개월 동안 조정한다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조정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지금 T5 저항, 이 봉을 만나는 시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 봉을 만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75,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매수하는 달이 되는 거고요. 예. 아마 다음 달에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69,2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텐데, 그런 식으로 가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11월까지니까 매수한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 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 요 정도 사이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고투는 10이에요. 고투는 10입니다. 10. 이게 무슨 얘기냐면 9번 내렸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고가를 9번 내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바닥권에. 그러니까 여기서 파시면 가격은 쌀지는 몰라도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땅바닥에다 갖다 내던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8번, 9번 오르면 팔아야죠. 8번, 9번 오르면. 여기서 고가를 8번, 9번 돌파하고 올라가면 얼마 될지 알 수 없어요. 네. 싸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싸게는 안 팔아요. 그냥 보유하고 매년 주는 배당이나 받아먹으면 모를까 싸게 팔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봉은 태생적으로 목표가가 얼마냐? 86,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멀어지는 수치만큼이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멀어지는 수치만큼이 수익이다. 그러면 평단을 최대한 낮추셔야 86,800원 위로 올라가면 청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면 짜자잔 이렇게 쭉 당겨 보면요. 이봉이 나와요. 이봉.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예. 지금 봉이 거의 이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봉이요. 2017년, 2012년도 7월봉. 이봉의 저가. 이봉의 저가가 얼마냐면 21,820원이에요. 21,820원. 예. 왜 이렇게 거지같이 그리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봉의 저가가 21,820원? 예. 이 가격인데, 결국엔 이 가격이 삼성전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21,820원을 깨면 올라. 보이세요? 여기죠, 여기. 2014년도 10월달. 이때도 한번 깨고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깨죠. 여기서.
21,662원. 그 다음에 여기 21,760원. 예,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엄청난 상승이 와요. 근데 이 상승이 오기 전에 아까 그 달의 저가를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예, 가볍게 보여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이 사인이 뜬 거는 언제냐? 2012년도인데, 예, 실제로 가장 빠르게 도달했을 때 시간은 12년 7월에서 이게 그죠? 12년 7월. 그 다음에 온 게 14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도 대충 그 정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봉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양봉이거든요. 얘네가 음봉이고 보이세요? 얘네들이 음봉이고 얘네가 양봉인데 예,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저항이잖아요. 저항과 만나는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살벌한 봉이 하나 나와요. 보이세요? 이만큼의 장대 음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장대 양봉. 근데 이 장대 양봉 하나의 크기가 기존의 상승을 다 잡아먹을 만큼의 크기예요. 지금의 삼성생명이 이렇게 빠지다가 미친 듯이 한번 오르는 날이 오면 그만큼을 잡아먹을 만큼의 양봉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제가 기다리는 건 이거예요. 이 봉, 이런 봉. 저항, TO 저항과 만나는 양봉. 얘를 찾는 거죠. 이 봉을 지나면 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2년 정도 보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 시간을 보고 움직이면 되고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요 빨간 실선을 만나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매수 공략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채울 거라고는 생각 들지 않고요. 예, 여기까지 온 하락은 대부분 복구가 될 정도의 큰 반등이 한 번은 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아까 보여드린 21,820원인가요? 그 정도의 삼성전자의 가격이 삼성생명으로 보면 86,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그 폭만큼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거니까 돌아갈 때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 내리는 것도 수십 개월이잖아요. 내리는데도 지금 10개월 넘게 거의 20개월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돌아가는데도 한 달, 두 달 안에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 일이 없어요. 예,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데 중간에서 내던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올라가는 것도 7달, 8달이 걸리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20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그 정도의 시간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 시작하면 8개월 더 해보세요. 그럼 올해 4달 남고 그럼 내년 4월 정도나 돼야 삼성생명을 처음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예, 더 늦어지면 내년 말이 나가야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싸게 좋은 구조에서 더 살 거냐를 고민하는 거고, 나머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량을 던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눈 뜨고 못 볼 꼴이기 때문에, 예,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파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팔고 더 싸게 사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분할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물리는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시간을 들여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애초 목표가는 93,900원이었는데 지금 고투는 제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해제됐고, 예, 최고가 모두도 문제는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예, 매수 단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 93,900원이 최고가 모드의 대상이었는데 그것 또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저가의 목표치인 86,800원만이 목표가가 되고요. 그 목표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목표가 됩니다. 올해 말에 배당은 그냥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전에 추매가 들어갈지 아니면 배당 후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최소한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예, 충분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만 원대까지 내려가 준다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5만 원이면 제가 아까 6만 5천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2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만약에 5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요. 5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200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60주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260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에, 예, 총 260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57,690원 정도 돼요. 단가가 57692인데 여기서 86,800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29,100원 정도가 수익이거든요. 예. 29,100원에 260주를 곱하면 한 700만 원 떤대요. 수익이. 예, 엄청난 수익이에요. 이 정도면. 예. 1,500 넣어서 750만 원 벌면 거의 50%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저는 진짜 5만 원까지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간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다급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다급하게 거래해야 될 종목을 다시 찾아볼게요. 하지만 삼성생명은 다급하게 거래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중간에 뭐 짜잘하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다른 종목 찾아볼게요.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들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다른 걸로 찾아보고요. 예, 이 종목은, 예, 이렇게 길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름대로 잘 참고를 하셔서 행동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단 지금 금액의 최소한 1배수나 2배수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86,800원이 돼도 84,000원대 사셨으면 거의 수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은 11시 3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예, 짓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